네, 그럼 최근 고용 동향 등 자세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자, 먼저 최근에 좀 고용 동향부터 좀 살펴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8월에 취업자 증가폭이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일각에서는요, 세금으로 만든 뭐 어르신들 일자리 덕분이다, 혹은 통계에 의한 착시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를 하면 45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예. 한 2년 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이고요. 예. 근데 또 하나 수치가 있는데 고용률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률의 경우에 64세 미만의 고용률은 67%로 예. 자연 통계 작성 이래 이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취업자 수 증감을 갖고 볼 때는 이게 예. 전년도 고용 상황이 나쁠 때는 이게 좀 수치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그런 걸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감안을 해야 하는데 고용률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효과가 다 배제한 것입니다. 인구분의 취업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고용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고용 상황이 좋아졌다라는 걸 나타낸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요. 예. 또 지금 60세 이상 취업자가 증가한 것을 보고 이제 노인 일자리로 이렇게 취업자가 일자리가 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고용률을 연령별로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예. 연령별로 고용률을 나눠 보게 되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층에서 일자리가 40대를 제외하고는요. 예.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노인 취업자가 증가하는 면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 자체가 늡니다. 예. 노인 인구가 늘기 때문에 노인 취업자도 시장에서 자연히 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노인 복지 시스템이 아직은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느는 거에 비해서 아직은 노인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정부에서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 투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용 상황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우리의 허리가 될 40대 고용 부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예. 40대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제조업이 아직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건설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그 40대가 고용 상황이 아직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전반적인 고용 지표는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만 사실 현장에서는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표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께서 아무리 고용 상황이 지표상으로 좋아졌다 하더라도 예. 국민께서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아직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고용센터에 찾아오시는 청년분들이나 아니면 구직자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이 아직 고용 상황이 안 좋아서 40대들의 고용 상황이 회복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같이 해서 경제의 그 불확실성이 많이 증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체감 경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께서 지적해 주신 뭐 질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 외에도 좀 일자리 안정망에 대한 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저소득층이 사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한 대책은 어느 정도로 마련이 돼 있을까요? 이런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사회에서 많이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분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만약에 실업을 했을 때 좋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좀 지원해드리는 사회 안전망이 예.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고용 안전망이라고 한다면 고용보험인데요. 예. 한 20년 동안 고용 안전망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분일수록 고용 안전망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이 전체 취업자에서 보호하고 있는 분이 한 5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5%는 빠져 있다는 거죠. 자영업자 이런 형태로 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내년부터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도입해서 이 부분을 좀 보완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예,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요. 예. 국민 취업 지원 제도라고 하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하면서 구직 활동 기간 동안에 일정한 소득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일종의 뭐 한국형 실업부조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요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사회보험과 그다음에 실업부조가 되는 이런 고용안전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요 관련 법안은 금년 정기국회 때 제출될 예정이고 저희가 내년 7월 1일 때 시행될 수 있도록 예. 최선을 다해서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중소기업의 40%가 아직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는 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 지난 6월 달에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그랬더니 한 31.8%는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답을 하시고 있고 한 예. 7.2%는 아직 준비 못했다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대기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기에 52시간제가 안착돼 가고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근무 체계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전담 부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원을 해둘 필요가 있어서 예. 저희 지방관서에 모든 전국에 있는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근로감독관, 고용센터에 있는 고용지원관 그리고 민간에서 일을 하시는 노무사까지 합동으로 한 팀이 되는데요. 이 한 팀이 저희가 전체 중소기업을 전수조사해서 취약기업이라고 하는 한 4,000개 기업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4,000개 기업 중에서 희망하시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1대1로 밀착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원제도, 근로기준법에 있는 여러 가지 유연근무제도,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대제를 개편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같이 찾아드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상황에 맞는 어떤 맞춤형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장관님 말씀 나누는 와중에 5633님의 의견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직원들도 당연히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라는 의견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으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 52시간 근무제, 주 5일 근무제를 찬성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또 근로자들의 우려도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단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내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희가 실태 조사를 노동자분들한테도 했습니다. 예. 대부분의 노동자분들은 52시간제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일부에서는 과거에 연장 근로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연장 근로가 줄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그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다면 이렇게 임금 감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스마트 공장도 지원해드리고 예. 일터 혁신 컨설팅, 직업 훈련 이런 것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이외에도 기업들이 52시간제로 단축이 되면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임금 감소를 보전해야 될 때 인건비 부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제도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인력을 추가 채용하거나 또는 기존 재직자의 임금을 이렇게 보전해드린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 정부에서 한 2년, 최대 2년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정년 연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7년이죠.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이후에 채 3년도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령자의 고용 연장 방안이 또다시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가 사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가 되겠습니다. 요 예. 생산 연령 인구가 18년 작년을 이미 정점으로 해가지고 금년부터 이미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더 빨리 감소가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노동 공급이 크게 줄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장제력은 많이 훼손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인구정책 TF를 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을 메울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정부에서는 일단 정년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법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예.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정년 의무가 시행된 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예. 2, 3년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60세 정년 의무화를 사회에 안착시켜가는 게 우선 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년제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입니다. 예. 그러면 청년들의 취업 일자리하고 이게 중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청년 고용 문제가 해소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임금 체계 개선도 기업들에서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 대신에 정년 연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고령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계속 고용 제도 예, 맞습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계속 고용 제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예. 그 제도를 2022년부터 검토하겠다라고 국민들께 발표를 드렸습니다. 예, 예. 계속 고용 제도는 이제 정년 연장 제도는 아니고요. 기업들한테 많은 기업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기업의 경우는 정년을 그대로 하더라도 정년 퇴직하는 노동자분들을 다시 재고용하는 형태로 계속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재고용하거나 또는 어떤 기업의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임금 체계나 이런 걸 봐가지고 정년 연장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예. 그래서 정년 연장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드리는 그런 제도가 계속 고용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제 계속 고용 제도가 결국은 청년들의 취업난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두고 일어날 그 세대 간의 갈등, 이 부분도 사실 해결해야 할 현안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계속 고용 제도도 정년 연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청년 고용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예. 저희가 지난번에 발표를 드릴 때도 계속 고용 제도는 청년들의 고용 개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왜 그러면 2022년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청년 인구는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이렇게 줄게 됩니다. 예, 예. 그런데 2022년이 되면 바로 취업 연령대가 20대 후반 연령대입니다. 25세부터 29세까지 예. 연령대인데 20대 후반 청년 인구가 2022년이 되면 감소세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일단 고용 상황은 지금보다 좀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2022년에 예. 그때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참 이모저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